지난 시간까지 1작업까지 완료를 다 했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2작업, 3작업 오늘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 2작업은 시작이 일단 1작업에 시트 B4에서 H12 얘를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애초부터 없었던 거죠. 저부터 없었던 건데 여기 뭐 우리 과제 이외에 또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고 데이터만 가져가면 되니까 요 B4에서 H12 자, 여기까지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그다음 2작업 가서 붙여넣기 합니다. 어디로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냐면 B2, B2 영역에 컨트롤 V 하면 일단은 붙여넣기가 되어 오지만 조금 확대할게요. 붙여넣기가 되지만 이 폭이 여기 2작업에 잡혀있던 이 일정된 폭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좀 지저분하게 되죠. 그러면 이 복사 붙여넣기 기능 중에 지금 1작업 가보면 아직 경광등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복사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 여기 B4에 항상 첫 시작점에 가서 하면 복사가 되고 하는데 자 요 위에 보면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 여기를 눌러보면 요거 원본 열너비 유지라는 그러니까 복사를 하되 원본에 있는 열너비만 복사하는 거죠. 폭만 복사하는 거죠. 예를 해주면 우리가 앞에 있던 그 형식대로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복사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여기 보면 붙여넣기 중에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그죠?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보면 뭐 서식만 복사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함수식 있을 경우에 함수식을 복사하게 되면 함수식이 그대로 오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식은 이제 계산이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고 그 함수식이 만들어낸 결과 그 값만 복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또 편리할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수식이 돼 있으면 엑셀 같은 경우는 주소 자체가 상대 주소라서 다른 위치에 옮기게 되면 주소 자체가 자기가 알아서 바꿔버리죠. 그래서 계산이 좀 엉뚱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값만 복사한다는 게 요겁니다. 요거 값 붙이는 파트에 보면 요거죠. 값하고 서식하고 같이 서식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뭐 배경색 주는 거라든가 셀 서식 적용한 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복사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일단은 자 요게 2작업에 대한 시작입니다. 자 2작업의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자 우리가 항상 지금 수업상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8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만 항상 이 데이터가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없는 정도의 양이라고 가정을 하라고 했죠. 뭐 10,000건도 좋고 한 10만 건이다 했을 때 그 10만 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고급 필터 기능입니다. 필터 말 그대로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 그걸 빼고 내가 딱 보고 싶은 내용들만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바로 고급 필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을 주는 게 중요해요. 조건을 주는데 다중 조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중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뭐 10,000건, 10만 건 중에 원하는 내용을 걸러서 보는 기능이 뭐냐면 바로 고급 필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 문제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을 할 줄 알면 세 가지, 네 가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에서는 일단 두 가지 조건을 주어서 추출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연결 짓는 방법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느냐에 따라서 뽑아지는 내용들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지는 조건마다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AND 조건이라고 해요. AND 조건.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되는 경우를 우리는 OR 조건이라고 해요. AND 조건과 OR 조건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동작하도록 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ND 조건이냐 OR 조건이냐를 먼저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건을 주는 방법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따로따로 조건들을 명시해주면 이 작업은 끝나요. 그래서 전체 중에서도 네 가지 작업 중에서도 제일 난이도가 쉬운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설명 없이 그냥 자기가 푼다고 했을 때 빨리 풀면 3분 이내에 진짜 빨리 풀면 1분에도 풀이가 가능한 그 정도의 난이도니까 이건 한 번만
10만 이렇게 하는 방법만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조건 위치가 B13, 그다음 결과를 나타낼 위치가 B에 18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조건은 두 개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검사 항목수가 10 이하이면서 공단 부담금이 이게 따로따로 보면 돼요. 여기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필기구를 갖고 있다면 이제 줄을 딱 쳐서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조건이 두 개인 거죠. 그 두 개의 조건을 일단 분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조건이 AND냐 OR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동작이 틀리니까. 그래서 그걸 어디서 판단하느냐 하면 첫 번째 조건의 마지막 글귀, 여기 보면 10 이하 여기까지가 딱 조건이죠. 그 다음에 연결구가 있어요. 이면서라고 돼 있죠. 이 말뜻 자체가 이거이면서니까 AND 조건을 나타내죠. 둘 다를 만족해야 되는, 그죠? 그래서 AND 조건을 말해주는 요 연결구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이면서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ND 조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에서, 자, 이거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또 뭐를 만족하는 거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AND 조건. 그래서 요 글귀를 보면 이 세 가지 글귀 중에서 하나가 대부분 명시가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는 둘 다 만족하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내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렇게 친절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이거 중에서 이면서, 지금 일단 이면서로 돼 있으니까 AND 조건이다. 그럼 일단 AND 조건이라는 거 판별하고 나면 그 다음 따로따로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조건 따로, 두 번째 조건만 따로따로 생각해서 명시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묻는데 검사 항목수와 공단 부담금을 묻고 있죠. 그래서 일단 위에 검사 항목수 타이틀을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아까 조건 위치가 아무데나 하면 안 됩니다. B13 여기 첫 위치에다가 컨트롤 V. 절대 타이핑해도 되긴 되는데 절대로 타이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타이핑한 것과 위에 타이틀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오타가 나거나 틀리게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타이핑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단 부담금을 묻고 있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그 옆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일단 타이틀부터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다가 조건식을 명시하면 되는데, 조건식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항상 세 개의 파트로 구성해주면 된다 했죠. 비교 대상, 비교 연산자, 비교하는 값. 그죠? 자, 비교 대상은 지금 위에 명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식은 비교 연산자와 소위 말하는 반쪽짜리, 정확한 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쪽짜리 부분 조건식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부분 조건식은 어쨌든 영어로 여기 내부적으로 표현할 때는 크리테리아라고 해요. 크리테리아. 그래서 어쨌든 부분 조건식을 적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항상 같다는 표현은 생략할 수 있어요. 비교하는 값만 주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줘야 돼요. 밑에 검사 항목수가 10 이하니까 작다, 같다, 등호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하면 끝나죠. 왼쪽에 원래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 대상은 지금 위에 명시가 됐으니까 그게 빼고 비교 연산자와 비교하는 값, 그거는 문제에 나와 있죠.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AND 상황이니까 조건식을 같은 줄에다가 해주면 얘가 AND로 동작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AND로 동작하고 싶으면 그렇게 같은 줄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죠. OR일 경우에는 하나는 여기 적어주고 하나는 두 번째 줄에 여기다가 적어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OR로 동작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엑셀이 고급 필터 기능에서.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AND로 동작한다, OR로 동작한다.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일단 AND죠. AND니까 두 번째 조건은 같은 줄에다가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단 부담금이 이상이니까 이거는 크다 같다, 그죠? 그 다음에 10만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만 상단의 구분자 적지 말고. 자,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거 굉장히 쉽죠? 그죠? 이렇게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 돼요. 고급 필터 어디 있느냐 하면 데이터 탭에 여기 보면 이제 고급이라고 있죠.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자, 얘를 클릭하기 전에 일단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세 개를 주게 돼 있어요. 뭐냐면 목록 범위, 즉 입력이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요 조건 적은 이 부분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결과 위치죠. 지금 현재는 결과 위치 주어져 있지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입력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여기 커서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잡히 지정해 줘야 되니까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자, 끄고 들어가기 전에 입력을 이렇게 지정하고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하고 또 빠져나와가지고 지정해주고 거의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아는 상태에서는 미리 입력을 지정해주고 들어가면 이미 첫 번째 건 해결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다 커서를 반드시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요 조건식을 준 부분을 이렇게 영역 지정해주면 두 번째 거는 끝납니다. 엔드니까 두 줄이고 오할 경우는 세 줄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주면 끝나요. 근데 자,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그 이유는 위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장소의 복사 얘를 클릭해야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이 상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에 일단 커서를 한번 클릭해가지고 넣어야 돼요. 넣은 상태에서 결과 위치가 아까 B에 18로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첫 위치만 잡아주면 돼. B에 18만 딱 잡아주면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건 시트 이름 확장하는 거니까 이해하면 되고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끝났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이제 이렇게 다 나오죠. 맞죠? 두 개 정도 나오면 맞아요. 혹시 두 개가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조건 부분을 제대로 돼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위에처럼 제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상 없이 두 줄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결과가 예상대로 안 나왔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면 원 데이터가 애초에 내가 1작업에서 데이터 입력할 때 잘못된 거죠. 그래서 1작업에서 데이터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30초도 좋고 최소한 문제 원본을 가지고 데이터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안 됐는지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뭐 이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은 우리가 정신없이 입력하다 보면 오타가 날 수가 있죠. 잘못 입력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파급이 돼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데이터 입력 잘못한 거는.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30초 정도는 할애를 해서 데이터를 좀 제대로 입력됐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뭐 했는데 조건 분명히 맞게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좀 원데 조건이 이상 없으면 원 데이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결국은 여기에서 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 볼 수는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다 볼 수는 없고 지금 검사 항목수하고 공간부담금을 여기서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이 두 개에서 중점을 좀 살펴보면 돼요. 두 개가 지금 결과를 내는데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잘못되면 그렇게 빨리 접근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애초에부터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뭐 잘못됐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다른 것까지 다 살펴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또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조건에 참여한 데이터를 위주로 일단 뭐가 잘못됐지 하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AND 조건은 데이터가 2개, 많아봐야 3개 나와야 정답입니다. 8개 중에. 근데 AND 조건인데 하나도 안 나왔다든가 아니면 너무 많이 나왔다든가 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제 그런 것도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조금 해야 돼요. 결과가 나왔는데 맞겠지 이게 아니라 상식적인 차원에서 AND 조건이면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든지 하나도 안 나온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는 없어요.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그죠?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ITQ 문제에서는 AND 조건이면 대략 2개 많아봐야 3개 정도 나오는 게 맞다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AND 조건인데 그렇게 많은 조건들이 맞는 게 걸릴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봐야 된다. 자, 오화 조건은 많이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걸려드는 거니까 오화 조건은 최소한 3개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오화 조건인데도 다 나왔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를 낼 리는 없어요. 그래서 3개에서 한 4개 정도 나오는 게 대략적으로 맞다. 자,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여기 표서식 적용하는 게 있어요. 표서식, 고급 필터의 결과세를 채우기 없음으로 한 후에 일단 자, 결과에 대해서 쭉 지정합니다. 그리고 홈 탭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채우기. 여기를 눌러가지고 채우기 없음 있죠. 얘를 하고 표서식을 적용해야 제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뭐요? 다시 홈탭에 보면 여기 표서식이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 밝게 그룹이 있고 중간 그룹이 있고 어둡게 그룹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표 스타일 밝게 11이라는 이야기는 이 전부를 다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일단 밝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밝게 그룹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1이라는 이야기는 11번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대략 표 스타일 밝게 11이잖아요. 그죠?
요 이름이 회색으로 된 저 이름이 그죠? 저거를 클릭하라는 뜻이 이해가죠? 빨리 찾아야 돼요. 이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이름을 최소한 여기 가야 이름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중간 12로 돼 있다. 그럼 중간 그룹의 12번째라는 이야기. 그럼 요게 표 스타일 보통 12. 그러니까 여기 그룹 이름은 중간이지만 문제에서는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다. 그러면 중간 그룹에서 찾으면 돼요. 중간 그룹의 이름이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경험인 거죠. 빨리 찾아가기. 1초라도 아껴야 돼요. 왜? 이런 시간 아끼면 다른 문제 한 파트라도 더 풀 수 있는 시간이 주어. 수험 과정은 우리가 배우는 것하고는 달리 빨리 풀어야 돼요. 왜? 주어진 시간에 과제를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는. 그래서 하는 방법 자체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을 통해서 터득을 해야 된다. 그거는 내가 지금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으니까 그 방법과 절차대로 하면 제일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일단은 얘를 클릭하고 최종 확인하면 이게 테이블 스타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가 좋아요. 이게 전체를 표 스타일로 막 만들어줘가지고 요런 데 눌러보면 검진 일자대로 이거는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오름차수, 내림차수, 정렬 기준, 날짜에 대한 필터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게 데이터가 많을 때 굉장히 전체 데이터를 그냥 표 스타일로 만들어 놓고 굉장히 다루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이 표 기능입니다. 굉장히 나름 강력한 기능이죠. 지금 여기서는 뭐 내용 2개 가지고 이렇게 굳이 만들어서 사용할 일은 없는데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그냥 표 스타일로 지정해 놓고 내가 그 필터 기능을 굳이 지금 했던 이런 필터 기능으로 할 필요 없이 표 스타일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자 이 문제에서 표 서식을 한번 적용해봐라는 거지 괜히 그냥 표 서식 적용해보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어영부영한 것 같지만 이 작업이 끝이 났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작업 대신에 목표값 찾기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데 같이 해볼게요. 원래 이게 기출 문제 보면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지금까지 풀었던 고급 필터하고 표서식 적용하는 거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두 번째 있는 표서식 적용하는 것 대신에 목표값 찾기가 문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패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 2작업과 3작업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2작업에서 지금처럼 고급 필터와 표 스타일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3작업이 피벗 테이블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작업에 그 고급 필터와 표서식 적용하는 게 안 나오고 목표값 찾기가 딱 나오면 3작업이 뭐가 나오냐면 부분합 문제가 나와요. 요게 같이 묶여서 돌아가는 패턴이에요. 그것도 알아두세요. 문제 딱 보고 이거 목표 찾기가 있으니까 뒤에 부분합이겠지. 딱 보면 부분합이고 아니면 뒤에 부분합이니까 여기 목표값 찾기가 있겠네. 딱 보면 목표값 2작업이 있고 그래요. 자, 일단 여기에서 목표값 찾기를 바로 해보죠. 자, 목표값 찾기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해요. 이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여기에서 바로 그 목표값 찾기를 하라고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일단은 목표값 찾기는 수식이 들어가요.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B11, F11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F11까지 병합을 해라. 어떤 제목을 주기 위한 거예요. 병합하라. 선택하고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누르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으라고? 개인 부담금 평균을 입력해라. 개인 부담금 평균. 그죠? 자, 그리고 이 G의 11셀에다가 평균을 구해라. 에버리지 함수. 이거는 그냥 함수 묻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함수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어쨌든 쭉 지정해가지고 여기까지 넣어가지고 위에 홈 탭에 요거 있죠. 요거 편집 쪽에 요 위에 함수 기본 요 함수들은 굳이 우리가 함수 이름 써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영역 지정만 하고 합계 평균 중에서 또 다음에 개수 최대 최소는 최소한
여기서 그냥 누르면 돼요. 평균을 구하라 했으니까 평균 누르면 알아서 평균 구해준데 가보면 에버리지 함수 가지고 어차피 해결해놨어. 직접 입력해도 되고 여기 있는 아까 위에서 했던 그 기본 함수들은 그냥 그 기능에서 그냥 하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하죠. 해결 끝났어요. 어차피 에버리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에버리지 가지고 했죠. 자, 문제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좀 칠하고 돼 있어요. 요거 이제 테두리를 칠하고 돼 있죠. 하고 모든 테두리. 이게 테두리까지 돼 있고 돼 있으니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목표값 찾기가 뭐냐면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 수식을 적용해서 어쨌든 뭔가 계산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개인 부담의 평균이 8만이에요. 8만으로 나오는데 자, 이거를 목표값을 85,000원으로 이거는 참고로 적는 겁니다. 자, 목표값을 85,000원으로 하고 싶어. 이 문제 자체를 내가 합으로 해가지고 풀어놓고는 문제는 평균으로 바꿔버려요. 어쨌든 요거대로 한다 치고 목표값만 바꿉시다. 85,000원으로 85,000원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냥 돌리면 돼요. 수식 제대로 작성되어 있고 자,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실행한 다음에 자, 수식셀은 G11 돼 있어요. 그죠? 그대로 돼 있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찾는 값은 이게 85,000이 돼야 돼요. 평균이 올라가야 됩니다. 바꿀 셀은 아까 한 은주의 이 값. 올라가겠죠. 평균을 상향 조정했을 때 이 값이 얼마로 바뀌겠느냐.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7만이 돼요. 이해가죠? 요거는 개인부담 평균이 85,000원으로 바꾸면 되고 그대로 풀이를 하면 돼요. 자, 이러면 풀이가 끝이에요. 이게 목표값 찾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시에 따라서 요 타이틀 셀 병합해 가지고 타이틀 적어주고 박스 쳐주고 그 다음에 수식 적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바로 그냥 문제에 따라서 목표값 찾기 돌려버리면 끝이죠. 그 다음에 줄 때 그거도 봤듯이 세 가지만 잘 주면 된다. 수식 셀이 어디 있느냐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찾는 값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수식 셀의 결과가 얼마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게 목표값인 거죠. 이 목표가 되려면 특정 어떤 데이터가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 셀 얼마가 되겠느냐는 그 셀만 찍어주면 그 값은 알아서 자기가 계산을 해줍니다. 이런 거 어떤 거 분석할 때 굉장히 필요해요. 전체에 어떤 수식이 있는데 이 수식 값을 내가 인위적으로 좀 조절하고 싶어. 높이든지 낮추든지. 그 조절을 했을 때 어떤 특정 값이 얼마 정도의 값으로 되면 그러니까 이게 목표치를 정하는 거죠. 영업을 하는데 지점마다 영업을 하는데 아니면 병원에서 그 내원 환자 수를 집계를 내는데 어떤 부서에 내원 환자 수가 몇 명이 되려면 평균적으로 평균 자체를 이 정도로 유지를 하려면 어떤 특정 부서의 특정 과의 내원 환자 수를 얼마로 받아줘야 얼마 정도 쳐줘야 이 목표치가 될 것인가.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 작업에 대한 거는 다 커버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결국은 세 가지죠. 고급 필터 적용하는 거, 표 서식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하는 거. 난이도는 그렇게 그러니까 알면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목표값 찾기는 우리가 원하는 85,000원이 되었고 그러려면 한 한 주에 개인 부담금이 7만원 정도 되어야 이 목표치가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작업. 자, 피벗 테이블. 아마 피벗 테이블이라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엑셀에서, 실험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여기 위에 삽입에 한번 보세요. 삽입에 보면 피벗 테이블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내가 전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2017 버전인가 그때를 기점으로 이 기존에 있는 엑셀을 완전히 갈아엎었다. 기형적으로 완전히 바꿨다. 메뉴 구조를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조금 바꾼 게 아니라 완전히 갈아엎었다.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원래 기능적으로 조금 확장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쉬운데 그동안 쭉 사용해오던 사람들의 편견을 완전히 다 바꿔가지고 완전히 갈아엎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용자들이 불편하다고 다 떠날 수도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의 뭐랄까 완전히 갈아엎다시피 바꿨어요. 이 메뉴 구조를. 결국
당연히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성공했고 그때 이후에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들의 메뉴 방식이 다 따라했어요. 왜? 편하니 딱 필요한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머지는 다 돌리고 제일 중요한 거를 왼쪽에서부터 대치시키고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볼 때 왼쪽부터 먼저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여기 요인까지도 고려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래한 거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따라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 결과의 기능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을 보이지만 그런 과거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죠. 그죠? 그런 철학에 제일 앞에 있죠. 그만큼 얘가 실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몰랐던 거죠.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능이 항상 있죠. 우리가 엑셀을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에 대한 분석적인 자료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8개가 아니라 10,000건, 10만 건이라고 했죠. 위에 사람들은 있죠. 데이터 수집하는 사람들이야 10,000건, 10만 건을 다루지만 위에 사람들은 10,000건, 10만 건 데이터를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냐? 이 데이터가 원하는 게 뭐냐? 결과가 뭐냐?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걸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 데이터 요약 기술이고, 데이터 분석 기술이라고 해도 되고, 데이터 요약, 여기에 가깝죠. 데이터 요약 기술이고, 그거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피벗 테이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위에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기능.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10만 건, 10,000건 데이터 별로 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이 다 왜? 이 사람들은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덜 추고 앉아있을 시간 덜 준다고 해서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딱 요약해서 빨리 보고 판단해서 다른 것도 같이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뭔가 그 경영적인 디시전 어쨌든 결정을 하기 위한 그걸 지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제일 앞에 있고 그죠? 제일 앞에 있죠. 표보다 앞에 있어요. 표보다. 그죠? 표가 먼저 나올 것도 한데 표보다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 3작업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분합 기능이 나와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2작업에서 뭐가 나왔냐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도 있고 부분합이 나올 수도 있고 일단 두 개 다 풀어볼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목표, 출력 형태 이겁니다. 그리고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죠. 요 문제 하나하나마다의 이 피벗 테이블의 기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절차만 이해를 하면 돼요. 이 문제도 2작업 그 다음으로 난이도가 낮아요. 2작업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알고 나면 굉장히 쉬워요. 자, 일단 3작업은 그냥 갑니다. 여기서 피벗 테이블 만들기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첫 위치만 잡아주면 돼요. 지금 첫 위치를 출력 형태를 보고서 잡아야 되는데 출력 형태의 맨 좌측 상단이 B2죠. 그죠? 그래서 B2를 일단 클릭하세요. 그러고 나서 피벗 테이블 클릭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딱 크게 보면 두 개 나오죠. 데이터 원본이 뭐냐? 그 다음에 결과 위치가 뭐냐? 금방 찍고 들어와서 결과 위치는 해결됐죠. 그죠? 결과 위치는 해결이 됐어요. 이것만 적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냐? 그럼 1작업 현재 상태에서 커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기 한번 클릭하고 혹시 잘못 눌러가 다른 데 눌러져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표 범위 쪽에다 한번 클릭해주고 자 1작업 갑니다. 볼 필요도 없이 이거 다 들어가면 되죠. 항상 뭔가 대상으로 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지면 돼요. 이거 왜 애초에부터 없었고 문제에서 이 필드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되고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걸 1작업에서 함수 문제로 풀었었죠. 2작업도 마찬가지고 3작업도 마찬가지고 4작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따라서 뒤에 거 먼저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꼭 이거를 풀어야 뒤에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략적으로 이 함수 문제를 풀 때 둘 중에 하나는 분류는 무조건 풀고 하나는 좀 내가 헷갈린다. 지금 잘 안 되겠다. 스킵하고 넘어가도 된다 했죠. 뒤에 문제 풀 수 있어요. 이거 안 풀어도. 그리고 시간 뒤에 거 다 하고 나서 시간 좀 남으면 다시 와서 풀어도 돼. 여기서 만약에 이걸 풀자고 끙끙거리고 시간 보내겠죠. 뒤에 거를 못 풀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건 전략적으로 잘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런 나중에 시험 할 때는 그런 전략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확인.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작업 화면이 막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조금 키울게요. 여러분들은 보기 편해야 되니까. 자, 이 작업 화면만 잘 이해를 하면 돼요. 작업 화면만 잘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뭐냐? 여기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되어 있죠. 위에 목록 감아보니까 아까 이제 범위를 우리가 타이틀을 딱 집어넣으니까 이 타이틀을 다 올라와 있죠. 그죠? 이 타이틀만 언급하면 그 내용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올라와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필터가 있고, 행, 그 다음에 시그마 값.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치를 한번 보세요. 결과치를 딱 보면 이쪽이 행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 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열과 행이 만나는 지점에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열에는 검사 부분이 있고 행에는 검진일이 있죠. 그게 지금 매칭이 딱 됩니다. 일단 지금 이 문제는 행과 열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만나는 지점에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2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2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시그마 영역에서 뭔가 해주면 된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대로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너무 빈 화면 두면 뭐 하니까 그냥 이런 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조금 해놓은 거예요. 그럴 뿐이에요. 여기서 뭔가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거 동적으로 탁 만들어져요. 자, 아직 저 시그마와 필터라는 것에 대한 정체가 아직은 행과 열은 지금 분명한 것 같은데 시그마와 그 필터가 지금 아직 좀 애매하죠. 저것만 제대로 파악되면 돼요. 여기 보면 검진일 및 검사 구분별, 그럼 여기 행과 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끝났죠. 그죠? 요 문제에서 요 의미가 검진일 검사 구분, 검진일 검사 구분, 그럼 요게 지금 행에 대한 이야기,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고 요게 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시그마에 대한 이야기. 고객명의 개수. 아까 저 안에 데이터가 지금 2개 들어가 있어요. 고객명의 개수와 개인 보당금의 평균 2개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시그마에 저거 2개를 넣어주면 되겠다. 다만 저 시그마는 말 그대로 시그마라는 게 어떤 계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산을 의미할 때 시그마라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하니까 값이라는 것까지 같이 지금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 이게 시그마다. 시그마 값이다. 시그마 값으로 넣어줘야 될 2개를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필터는 좀 다른 말로 페이지 필터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에 보면 요 위에 요런 테이블에 하나 있고 요 위에 뭐가 하나 더 이렇게 한 줄로 더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걔만 넣어주면 끝나요. 그리고 아까 내 기준 잡을 때 B2를 잡았죠. 만약에 위에 페이지 필터가 들어가면 이 전체 테이블이 밑으로 좀 더 내려오겠죠. 공간이 위에 뭔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아마 그때 되면 B2가 아니라 B4에 요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위에 페이지 필터가 뭔가 하나 더 들어가 있으면 B4나 어쨌든 요런 모양의 테이블이 잡혀 있는 요 위치를 처음에 잡아주면 돼요. 아까 그 피벗 테이블 만들 때 2가지를 입력했잖아요. 테이블이 위치할 위치와 입력 데이터. 그 위치잡을 잡아줄 때 항상 B2가 아니라는 이야기. 위에 페이지 필터가 들어가면 이 기준 위치가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다. 아마 대부분 위에 한 줄 들어가면 B4가 됩니다. 일단 그렇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면 돼요.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이거를 한번, 결국은 이 모양을 얘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모양을. 자, 여기서 보면 검진일과 검진일이 행에 있고 이쪽이 행이죠. 이쪽이 열. 검진일이 행에 있고 검사 구분이 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행이고 이쪽이 열이에요. 여기 말이 있죠. 열, 행. 이 열 부분에는 검사 구분이 있으면 되겠고 행 부분에는 검진일이 있으면 요거하고 맞아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넣어봅시다. 먼저 열 부분에 검사 부분, 위에 검사 부분을 찾아가지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끌고 와서
끌고 와서 여기는 안 된다 하는데 여기는 된다 이렇게 되죠. 갖다 놓습니다. 뭔지 몰라도 들어갔어요. 여기 추가, 종합, 기본 순서는 틀리지만 기본, 종합, 추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 부분에 일단 금진이 들어와야 되죠. 마찬가지로 딱 찝고 쭉 끌고 와서 딱 갖다 놓습니다. 뭔지 몰라도 이리 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버전이 달라서 이렇게 안 나오죠.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똑같이 일단 만들어 놓고 할게요. 이게 이제 월별로 돼 있어서 그런데 그냥 1 요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요렇게 돼 있죠. 맞아요? 요렇게 나오죠. 연도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어쨌든 여기에 그냥 개별 앞에 연도만 들어가고 개별 날짜로 다 나온다는 거죠. 그죠? 네. 지금 25년밖에 없으니까 지금 버전이 여러분들하고 요거는 내가 조만간 여러분들 자리에 어차피 여러분 시험 자체를 2020 버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설치해 놓을 겁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그냥 각각 데이터가 펼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검진일 및 검사 구분별 고객명의 개수와 개인부담금의 평균이 여기에 들어가라. 두 개가 들어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영역이 뭐냐? 이제 여기가 행이고, 그죠? 행이고, 맞죠? 여기가 열이고, 시그마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겠죠. 그죠? 여기 값. 여기에 지금 두 개가 들어가요. 고객명의 개수하고 개인부담금의 평균이라는 두 개의 값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일단 넣어봅시다. 먼저 고객명의 개수니까 고객명을 집어넣어봅시다. 그러니까 고객명이 어쨌든 표시가 됐죠. 표시가 됐고. 자, 여기는 고객명이라는 게 문자 데이터가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개수로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별도로 신경 안 써도 해결이 바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부담금 평균을 넣기 위해 가지고 개인부담금을 넣어봅시다. 자, 이거 넣을 때 요 열 부분에 대한 변화를 잘 살펴보세요. 여기에 넣는데 시그마 쪽에 두 개를 넣는데 요 열 부분에 대한 변화를 잘 한번 보세요. 딱 넣으니까 여기 뭐가 하나 생겼죠. 열이나 행은 뭐냐면 타이틀 성격이 강해요. 제목, 그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은 값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하나가 있을 때는 굳이 얘가 무엇이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죠. 아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구분할 이유가 없죠. 근데 두 개가 들어갔을 때는 얘는 뭐고 얘는 뭐고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죠. 둘 이상일 때는 무조건 구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숫자만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고 얘는 뭐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에 구분을 하기 위한 타이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열 레이블 쪽에 기본의 고객명의 개수와 요놈은 고객명의 개수고 요놈은 개인부담금의 합계다. 또 종합에 요놈은 고객명의 개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는 종합에 대한 개인부담금의 합계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구분이 필요해서 구분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개인부담금의 합계가 아니죠.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하는 방법은 요 밑으로 가자고 있죠. 얘를 눌러보세요. 이 중에서 맨 밑에 값 필드 설정. 여기 보니까 자기는 내가 원하는 게 평균일지 합일지 개수일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합계로 자기는 설정을 해줘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를 여기 들어와 가지고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평균을.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보니까 천단위 구분자가 찍혀 있죠. 그리고 평균이면 평균을 구해보면 소수점 이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소수점 이하, 결과에 보니까 소수점 이하 다 없이 반올림 다 돼 있고, 그다음 천단위 구분자가 찍혀 있어요. 그 값을 어디서 설정하냐면 여기 표시 형식 있죠. 여기서 같이 설정합니다. 이제 일반으로 하면 안 되고, 숫자,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있죠. 이걸 체크하고 소수점 자릿수 자동으로 지금 0돼 있죠. 만약에 여기에 소수점 이하, 평균이나 이런 것들은 소수점 이하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 소수점 이하 한 자리가 적혀져 있다면 얘를 1로 바꿔주면 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찍혀 있다 하면 얘를 2로 바꿔주면 되고. 근데 지금처럼 소수점 자리가 아예 없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소수점 자릿수 0으로 그대로 두면 돼요. 그리고 확인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간혹 여기 우리 데이터에 검사 항목수처럼 타이틀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여기에 들어오면 지금 보듯이
한 줄밖에는 적히지 않아요. 그래서 잘립니다. 예를 들어 검사 항목수 검사 요것만 나와요. 그러면 보통 문제는 검사 항목수 해가지고 한 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인데 뭐 뒤에 거는 직접 쳐야 돼요. 그것만 좀 살펴보면 돼요. 요거 감점 굉장히 많이 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타이틀이 두 줄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수정하러 들어오면 잘리더라. 그래서 한 줄로 다 표시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직접 타이핑을 좀 해줘야 되더라. 확인. 뭐 이제 돼 가는 것 같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 피벗 테이블 필드 작업에 대해서 하는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닫아주면 돼요. 어떻게 하다가 오른쪽에 작업을 더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닫혀버렸어요. 그러면 당황할 필요 없이 피벗 테이블 분석 여기 이 메뉴에서 여기 필드 목록이라고 있죠. 맨 오른쪽에 표시에 요걸 눌러주면 언제든지 얘가 나옵니다. 끄면 꺼지고 요애를 누르면 언제든지 이렇게 나와서 작업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더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여기서 할 작업이 다 끝났다. 굳이 이렇게 이 부분이 상당히 넓은데 많은 부분을 가리고 있죠. 이걸 굳이 뜯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할 일은 다 끝났으면 그냥 닫아줍니다. 자, 이제 나머지 기본 틀은 다 잡혀있어요. 나머지 이제 꾸미는 작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요 피벗 테이블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 거예요. 요것만 제대로 딱 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틀을 거의 결과 틀과 비슷하게 잡혔어요. 그죠? 나머지는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메뉴도 이제 꺼버렸고 꾸미는 작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 글자부터 바꿉시다. 열 레이블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검사 부분이죠. 그 다음에 행 레이블이 아니라 검진일. 자, 이제 조건을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검진일 및 검사 구분별 고객명의 개수와 개인 부담금의 평균을 구하시오. 작업 다 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작업 완료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검진일을 그룹화하고 지금 검진일이 그냥 모든 데이터의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듯이 월별로 표시되도록 해야 해요. 간단합니다. 일단 지금처럼 첫 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하세요. 이 전체 중에 첫 번째로.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분석에 선택 항목 그룹화라는 게 있죠. 눌러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1단위로 그룹화가 돼 있어요. 근데 1단위가 아니라 빼고 한 번 더 누르면 켜졌다가 한 번 더 누르면 켜졌다가 해요. 일단 선택되지 않는 상태로 해주고 월별로 보는 거니까 월을 선택하고 확인.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요거가 똑같아졌죠? 요 작업은 끝난 거예요.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첫 번째 데이터 얘를 그룹화해야 되니까 첫 번째 데이터만 선택하고 위에 선택 항목 그룹화 그룹에 그러면 여기서 아마 1일 쪽에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1을 해제하고 월만 선택이 돼. 지금 날짜 데이터니까 연, 월, 일, 시, 분, 초 뭐 분기까지 있는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그룹할 거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숫자인 경우에는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거기는 제일 첫 번째 데이터와 제일 마지막 데이터를 여기서 시작과 끝 부분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리고 단위에는 숫자인 경우에는 직접 단위 숫자를 적어주게 돼 있을 건데 그 일정한 간격, 5등급, 등급, 10등급이면 10등급, 그거에 따라서 5 혹은 10으로 적어주면 숫자인 경우는 끝나요. 그래서 3개만 건드려주면 돼요. 그룹하는 시작과 끝값. 날짜일 경우는 그냥 건드릴 필요 없고, 숫자일 경우에는 그 결과에 등급이 쭉쭉쭉 나눠져 있으면 맨 첫 값과 맨 끝값을 시작과 끝으로 주면 되고, 그 등급을 딱 계산해보고, 5개 등급 단위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단위에는 5 주면 돼요. 숫자일 경우에. 지금 날짜는 그냥 이렇게 단위를 연월 10일조 중에 어느 걸로 단위로 해서 그룹할 거냐를 선택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 자, 그 다음에 그룹하고 끝났죠?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설정하시오. 이거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 부분을 출력과 같이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추가 종합 기본인데 여기는 기본 종합 추가로 되어 있죠. 둘 차이가 뭐예요? 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든 거는 오름차순이죠. 기역, 지역, 치역이니까 그죠?
오름차순이죠. 정렬하라 하면 두 가지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이게 오름차순인가 내림차순인가. 정렬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엄밀하게 따지면 세 가지. 정렬 안함, 있는 데이터 그대로. 자, 오름차순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문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전순이죠. 히읗이 앞에 오고 히읗이 뒤로 가게 하는. 그게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은 반대죠. 히읗이 앞쪽에 오고 히읗이 뒤쪽에 가게 하는. 그죠? 결과는 뭐예요? 추가, 중합, 기본. 내림차순으로 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만든 거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돼 있고 결과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는 뜻이죠. 그죠? 그걸 판단해야 돼. 정렬하라 했을 때는 둘 중에 뭐냐?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 자, 숫자일 경우에 오름차순. 작은 값이 앞에 오고 큰 값이 뒤로 가게 하는 게 오름차순이에요. 숫자일 경우에 내림차순은 큰 값이 앞에 오고 작은 값이 뒤로 가게 하는 게 내림차순이에요. 요것만 알면 돼요. 숫자와 문자일 경우에 오름차순이 무엇이고 내림차순이 무엇인가. 그거를 또 문맥에서 정렬하라고 했을 때 지금이 어떤 상태인가 판단하고 내가 해야 될 게 어느 방식인지 판단하고 그것만 하면 끝나요. 자, 일단은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첫 데이터만 선택하면 돼요. 첫 데이터만 선택하고 어디 가면 있냐면 데이터로 가보세요. 데이터 탭. 여기 보니까 정렬이라고 있죠. 그죠? 눌러보면 자, 이거 보면 지금 하지 않는 거고 오름차순 할 거냐 내림차순. 자, 검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택한 게 검사 부분이니까 오름차순으로 할 거냐 내림차순을 할 거냐 선택만 하면 되죠. 자, 일단은 지금 오름차순이고 목표가 내림차순으로 하는 거죠. 그럼 내림차순만 선택해주고 확인하면 끝이에요. 싹 바뀌었죠. 그죠? 해결됐어요. 이 작업은 집중만 잘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집중만 잘하면 돼요. 내가 하는 거를 메뉴를 빨리 캐치해서 따라가고 어디서 선택하고 근데 지금은 따라하고 할 텐데 돌았으면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녹화를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일단 이해를 하고 녹화한 거 보면 확실하게 그거는 또 계속 되돌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되돌릴 수 없죠. 그죠? 내가 뒤로 갈 수가 없잖아. 어쨌든 지금 따라하는 거는 뭐만 필요하냐면 고도의 집중력만 있으면 돼. 빨리 내가 싱크로 해서 일단 따라가서 같이 만들어가면 돼. 요 집중하는 순간 딱 놓치는 순간 그 뒤에부터는 못 따라가는 거고. 이해가죠? 내가 볼 때 집중력이 좀 부족해.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 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이 자리에 필요한 건 딴 거 필요 없고 고도의 집중력. 그러니까는 내가 가다가 놓치는 순간에 물으면 돼요. 아까처럼 어디서 지금 뭘 눌러야 되는지. 그러면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없어. 다 처음 하는 사람들.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검사 부분을 정렬하는 것까지. 이제 남은 거는 몇 개? 가운데 3개. 하나, 둘, 3개. 자, 이 3개는 어느 한 곳에서 바로 해결할 겁니다. 어디서? 자,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여기 피벗 테이블 분석 메뉴에서 맨 처음에 피벗 테이블 있죠. 요걸 눌러보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요걸 찾으면 끝이에요. 3가지 이 안에서 다 해결할 겁니다. 보이죠? 뭐가 보이느냐? 레이블 있는 셀 변환 및 가운데 맞춤 설정. 여기는 하시오. 똑같은 말이 있으면서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체크 안 돼 있죠. 체크만 하면 끝.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만나는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다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해당하는 날짜에 해당하는 그 추가 금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 비어 있어요. 없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요거예요. 빈셀 표시. 여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빈셀은 스타 3개로 표시하시. 어떤 문제는 스타 1개, 어떤 문제는 스타 2개, 어떤 문제는 스타 3개. 여기서는 스타 3개 하라. 그래야 비어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공백으로 되어 있어서 공백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다가 스타 3개를 넣어라. 그죠? 자, 그럼 2개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는 하나. 행의 총합계를 지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총합계가 2개가 있어요. 이쪽에 합계가 있고 이쪽에 합계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평균이죠. 어쨌든 자, 이쪽은 열에 대한 합계예요. 이쪽 방향은 행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평균이든 뭐든 간에 지금 합계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어딨냐? 요 2번째 요약 및 필터 탭을 눌러보세요. 보이죠? 행의 총합계 표시, 열의 총합계 표시죠. 그래서 둘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뭘 지우라고?
행위 총합기를 해제. 그럼 이게 없어질 겁니다. 확인. 그죠? 그러면 다 해결됐어요. 끝났어요, 작업. 딱 하나 빼놓고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와 거의 동일한데 아주 미묘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 결과와 이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점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에 맞게 작성하시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감점 맞아요. 이 말이 무섭죠? 결과가 똑같이 만들라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다 풀었다. 놔둬버리면 감점 맞는 것이 하나 생긴다는 뜻이에요. 어딜까요? 아니, 내용상에서 전단위고 분자 잘 들어갔고, 평균이라서 소점 이하 생길 건데 다 없어졌고, 숫자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죠? 다 같은데, 뭐가 지금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똑같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가운데 맞춤. 네, 별표. 가운데 맞춤이 안 돼 있죠. 이거는 좌측 정렬이 돼 있어요. 문자니까 기본 좌측 정렬이 되죠. 근데 여기 결과 표현을 보면, 여기가 중앙 정렬이 돼 있어요. 숫자는 건드릴 필요 없어요. 별표 부분이 문제가 대부분 그거예요. 대부분 별표 부분에 대한 중앙 정렬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보면 보이고 그대로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은 이렇게 다 선택해버리면 숫자까지 선택이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별표들만 다 선택해보세요. 숫자가 선택되지 않도록 좀 귀찮지만 자, 그러고 나서 홈 탭으로 가서 요 정렬이 중앙 정렬 있죠. 얘만 딱 해주면 이제 뭡니까? 완벽하게 일치하죠. 더 이제 손댈 것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끝. 이렇게 하면 3작업 끝.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면서 해서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숙달을 하면 2작업, 3작업은 거의 5분에서 10분 내로 끝낼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자 1작업이 내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30분 내로 끝내라고 했어요. 2작업, 3작업 10분 내로 끝낼 수 있다. 그러면 40분이죠.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이 20분이에요. 20분 안에 4작업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4작업은 조금 많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많아서 조금 오래 걸릴 뿐이고 1작업 끝나고 나면 거의 문제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뭐라고 했냐면 1작업에서 함수 문제에서 밑바닥은 맨 밑에 있는 건 다 가져가야 되고 오른쪽에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분류형이니까 분류형 문제를 무조건 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하나를 바로 풀 수 있으면 바로 풀고 바로 안 풀리면 홀딩하라 했죠. 너무 오래 했죠. 왜? 2, 3, 4작업은 그냥 시간만 주어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빨리 끝내놓고 돌아가서 시간 남으면 해결해도 늦지 않아요. 전략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그 풀자고 막 해가지고 3, 40분 흘려버리면 뒤에 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전략을 잘못 세운 거죠. 수험 과정은 어쩔 수 없어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3작업의 또 한 가지 유형 부분합 굉장히 쉬워요. 근데 모르면 손 못 대는 이런 거죠. 자, 일단은 3작업에 이어지는 거니까 시트를 하나 더 만들죠. 그리고 이 이름을 제 3작업 부분합이라고 하죠. 부분합 하고 A열의 열너비를 1로 하고 이거는 똑같이 해야 되죠. 일단 나는 얘를 여러분들 보기 쉽도록 조금 확대를 할게요. 자, 부분합은 마찬가지로 1작업 거 가지고 와요. 요거 그대로 아까 해봤으니까 이제 컨트롤 C B2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어서 붙여넣기 퍽 그러면 딱 여기 되죠. 이것도 좀 깔끔하게 해놓고 할게요. 조건 버섯이 규칙 관리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여기 이거 원래 없었던 거니까. 자, 부분합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도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요약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피벗 테이블처럼 완전히 어떤
뭐랄까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중간 소개를 내는 거죠. 그리고 전체 총계를 내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 바로 부분합 기능이다. 우리는 그냥 흔히들 소개내는 거. 자, 소개를 내려면 무언가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하나씩 소개내는 거는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학점 이수를 보면 교양, 전공 교양 몇 학점, 그 다음에 전공 선택 몇 학점, 뭐 필수 몇 학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소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 어떤 것들이 교양에 속하고 어떤 것들이 전공에 속하는지 이런 어떤 구분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무언가를 기준으로 정렬부터 해야 돼요. 결과를 보면 부분합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이거 다 했어요. 그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봐도 되긴 되는데 자, 부분합 간단해요. 문제는 너무 간단해요. 이거 출제경 때처럼 정렬하고 검사 구분별 인원수하고 공단 부담금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일단 고객명에 대한 개수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검사 부분별 기본 검진끼리, 종합 검진끼리, 추가 검진끼리.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정리를 하라 그러면 판단이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판단해야 돼요. 오름차순이죠. 기본 검진, 종합 검진, 추가 검진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오름차순이고 그 중간중간마다 두 개에 대한 값을 구했어요. 일단 고객명에 대한 개수가 여기 카운트가 되어 있고 그룹된 쪽에 타이틀은 그룹된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단 분담금의 평균이 딱 들어가 있고 그죠?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전체 지정하고 정렬부터. 정렬은 어디 있느냐? 데이터 탭 위에 정렬이 있죠. 딱 눌러보면 자 정렬 기준이 있습니다. 뭘 기준으로 정렬할 거냐? 일단 검사 부분별로 정렬해야 되겠죠. 이거 눌러보세요. 야 이게 뭐 선택하는데 아예 타이틀이 딱 나와 있어서 선택하기 되게 좋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얘 때문에.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 이 무슨 말이냐? 원래 정렬을 하든 뭘 하든 순수하게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정렬해야 되죠. 근데 범위에 타이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정렬할 대상에서 빼야 되죠. 그죠? 빠져야 되죠. 그걸 어디서 조절하냐? 얘가 조절. 이 말인즉슨 지금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얘는 타이틀이니까 얘를 빼라.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 돼 있다. 데이터가.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정렬하러 들어가는데 아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데이터를 했어요. 이렇게. 당연하죠. 이렇게만 정리해도 되죠. 그죠? 타이틀 빼고 이거 데이터만 지정해서 정렬해도 되잖아. 이렇게 해서 정렬 들어가면 만약에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정렬 기준에 딱 보면 첫 번째 데이터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정렬해서 빠져버리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얘를 체크 해제해줘야 순수하게 얘 첫 줄까지 들어가서 정렬이 이루어져요. 그럼 정렬 기준은 어떻게 표시될까? 이렇게 나와요. 열리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타이틀이 있지만 자기가 볼 때는 그 범위 안에 타이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기준은 알려줘야 되니까 G열, D열 이걸로 판단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해도 돼요. 우리 목적은 무조건 정렬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주고 정렬 얘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렬 기준으로 검사 부분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셀값 기준으로 하고 자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판단해야 되죠. 결과 보면 오름차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오름차순이니까 확인만 하고 놔두면 돼요. 만약에 여기 보면 이 거꾸로 내림차순으로 돼 있다 그럼 얘를 바꿔줘야 돼요. 알겠죠? 다른 문제일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야 돼.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어쨌든 값 기준으로 하겠다. 아니면 여기 보면 글꼴 색, 글자 색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자 확인. 그러면 딱 정렬이 됐죠. 기본 검진들끼리, 종합 검진들끼리, 추가 검진들끼리. 만약에 그러면 이 그룹 내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렬할 거냐? 그거 정하는 게 아까 그거예요. 정렬 들어갔을 때 기준 지금 하나만 있잖아요. 기준 추가를 하면 첫 번째는 검사 부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그럼 이 세 개 안에서는 어느 놈을 기준으로 할 거냐 했을 때 두 번째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추가하면 돼요. 그룹 모여서 그렇잖아요. 그룹 안에서는 그러면 정렬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요구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기준을 추가해가지고 계속
2차적으로 또 정리를 해가면 돼.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기준 삭제 확인. 자,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면 거의 아까 이제 부분합 구하기 위한 작업이 거의 반 이상 끝났어요. 이제 부분합 기능을 돌리면 돼. 부분합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데이터 탭에 개요에 보면 부분합이라고 있죠. 자, 요것도 뭔지는 몰라도 요 데이터를 싹 선택하고 가면 변할 것 같아요. 부분합 들어가 보면. 자, 요거 잘 맞춰야 돼요. 자, 그룹화, 지금 이 데이터가 뭘 기준으로 그룹화되어 있냐를 여기서 명시를 해줘야 돼요. 자기는 지금 첫 번째 데이터 가지고 인위적으로 해놨죠. 이거 반드시 선택해줘야 돼요. 나는 이 데이터는 검사 구분별로 그룹화되어 있어 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용할 함수가 뭐냐? 지금 넣어야 될 거. 자, 넣어야 될 게 두 개죠. 고객명에 대한 개수와 공단부담금에 대한 평균이죠. 그죠? 두 개인데 어느 것부터 먼저 할까? 뒤에 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뒤에 거부터 해야 뒤에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두 개의 순서가 바뀌어요. 그럼 결과가 틀리잖아. 그래서 뒤에 거부터 하면 된다. 그러면 고객명에 대한 개수를 보여야 되니까 합계가 아니라 일단 개수고. 자, 이제 공단부담금 체크되어 있는데 체크 해제하고 고객명에 체크를 하세요. 그러고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들어갔죠? 뒤에 검진자 붙은 거는 셀 서식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지워주면 됩니다. 자, 일단 하나 해결했어요. 이 고객명이 쪽에 카운트 돼 있고, 타이틀 들어가 있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돌려요. 부분합. 요건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세팅돼 있죠. 자, 두 번째. 개수가 아니라 이제 공단부담금의 평균이니까 평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명 해제하고 공단부담금 쪽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 주의사항.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그대로 확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거 보세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확인을 눌러버리면 기존에 구해놨던 저 고객명에 대한 개수가 없어집니다. 그걸로 대체가 돼버려요. 그 뜻이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 그죠? 그 그대로 두고 추가를 하려면 얘를 반드시 두 번째 할 때는 해제를 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하고 확인하면 들어갔죠. 그죠? 해결됐어요. 끝났어요. 그죠? 똑같잖아요, 이제. 똑같죠? 다만 지금 뭐 하나 손댈 게 있다면 이 뒤에 검진자 붙은 게 좀 찝찝하죠. 이거는 텍스식 때문에 붙어 있는 거니까 얘를 다 선택해가지고 일반으로 바꿔버리세요. 홈탭에 사용자 지정되어 있는 거를 일반으로 바꿔버리고 그 뒤에 거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 윤곽 지우시오. 윤곽이 뭐냐면 이게 윤곽이죠. 이거. 이게 윤곽인데, 자, 윤곽은 어떻게 지우느냐. 여기 보면 데이터 쪽에 여기 보면 그룹 해제라고 있죠. 여러분들은 메뉴가 뭘로 나옵니까? 그룹 해제가 나옵니다. 그룹 해제를 눌러보면 여러분들은 윤곽 지우기로 돼 있죠. 그대로. 나는 개요 지우기로 돼 있는데 이걸 누르면 왼쪽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 그게 윤곽 또는 여기서는 개요라고 해요. 그걸 지우라는 뜻이에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럼 끝이. 이제 진짜 끝이. 그죠? 똑같죠? 더 찝찝하다면 여기 보면 박스가 좀 쳐져 있죠. 박스까지만 쳐주면 완벽하게 끝나는 거죠. 똑같죠? 그죠? 그러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서 오늘 방송은 끝납니다. 이제 차 작업 하나 남았고, 차트 그리는 거 하나 남았고, 자, 일단 여러분들은 바로 전송하세요.